2018년 1월 1일 오후 4시 40분경 K씨의 둘째 딸인 S씨는 부모님께 새해 인사를 드리기 위해 이바라키현 트스쿠바시의 본가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본가에 도착한 그녀는 벨을 누르고 노크를 했지만 안에서는 어떤 반응도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그녀는 언니에게 열쇠를 빌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머리와 얼굴을 처참하게 난타당한 채 사망한 부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피해자는 K씨와 Y씨로 경찰은 우선 이들 노부부의 행적을 조사합니다. 이들은 12월 30일 저녁 6시경 딸과 통화한 기록이 있었고 1시간 후인 7시경엔 부부가 함께 슈퍼마켓에 쇼핑을 간 모습이 자동차 드라이브 레코더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31일 아침 7시경 Y씨의 친구가 방문했을 땐 벨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기에 어딘가 외출했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휴대전화에도 오전 8시 이후에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남아 있었다고 하네요. 즉 30일 저녁 8시부터 31일 아침 8시 사이에 12시간 안에 사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K씨는 발견 당시 침실에 엎드린 상태였고 후두부를 중심으로 몇 곳을 둔기로 구타당했기에 코가 주저앉고 눈 옆이 찢어졌으며 오른팔이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Y씨는 조금 심각했는데요. 그녀는 복도에 누운 채로 발견되었고 앞면에서부터 후두부까지 수십 곳을 둔기로 구타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사인은 좌창에 의한 실혈사였다고 하네요. 사용된 흉기는 명확하진 않지만 평평한 모양의 둔기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우선 집안에는 절도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살해 그 자체가 목적인 범행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경찰은 집 문이 잠겨 있었는데 범인이 어떻게 침입했는지를 조사합니다. 1층 문은 잠긴 채였지만 2층 베란다의 창문은 자물쇠가 없었기에 범인은 이곳으로 침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베란다의 난간에는 혈액 반응이 있었기에 범인은 이곳으로 침입해 노부부를 살해한 후 이곳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쉽게도 K씨의 집은 다소 외딴 부지였기 때문에 주변에는 점포나 민가, CCTV 등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정보가 너무도 부족했죠. 경찰은 우선 사건 해결을 위해 여러 정보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K씨는 30년 전 본업인 건설업과 별개로 부업 삼아 선술집을 운영했는데 이곳에서 일했던 것이 Y씨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과거 각자 다른 배우자가 있었지만 이혼한 후 10년 전쯤 결혼했다고 하네요. 사장과 종업원이 이혼의 아픔을 공유하다 결혼하게 된 케이스죠. 이들은 선술집을 운영했기에 교우관계가 매우 넓었다고 하는데요. 약 5년 전쯤 나이 때문에 이젠 지쳤다며 가게를 임대해줬다고 합니다. K씨는 철골관계 전문가로서 업계에서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정도였기에 금전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하네요. 한편 원한관계가 있었을 거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Y씨의 친구인 한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K씨 집 앞에서 검은 점퍼를 입은 남성을 2차례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를 Y씨에게 말하자 Y씨는 누군가 돌을 던져 화장실 창문을 깼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주민은 여름쯤 누군가 배달된 신문이나 정원의 꽃 등을 도둑질해 가서 남편이 경찰에 상담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1일 밤 10시경 K씨의 집 2층 불이 켜져 있었다는 주민의 증언이 있었는데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범인은
부부를 살해한 후 하루 종일 현장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경찰이 가족을 의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남인 T씨는 새어머니였던 Y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경찰은 그를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휴대전화에 데이터를 넘겨달라거나 사건 전후의 알리바이를 연일 물었다고 하네요. T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봤을 때 코가 뭉개졌고 눈 옆은 찢어졌었죠. 범인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너무 분합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어쩔 수 없지만 진심으로 제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의심을 풀고 싶습니다. T씨에게 있어 아버지는 무엇이든 혼자 해낼 수 있는 장인이었고 동경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층간은 용접이나 전기공사, 내부 인테리어까지 전부 아버지가 혼자 만든 작품이었다고 하네요. 새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아는 친구들은 연일 네가 범인이지? 라고 물었고 지속적으로 경찰에게 사정 청취를 받았기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결국 정보 부족으로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는데요. 이 사건의 이야기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건으로부터 8개월 후 K씨 부부가 살해당해 빈집이 된 이 집에 도둑이 든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들은 곧바로 검거되었는데요. 무직인 40대 남녀 3인조였습니다. 이들은 집안 내부에서 반지나 목걸이 등 820만엔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고 합니다. 다만 이들은 조사 결과 살인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은 집에서 도둑질을 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피해자들의 명복과 더불어 범인이 하루빨리 잡히길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괴미사였습니다.